지금 당장 나가세요, 빨리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의 공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엔 예의 바르고 조용하던 단골 청년이 손목을 세게 잡아 끌며 소리쳤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저 사람들이 할머니를 죽이러 왔어요! 뒤이어 들려온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72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두려움은 처음이었어요.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윤금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전통시장에서 4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였죠.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있어 외롭지는 않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지붕을 두드리던 밤이었어요. 11시가 넘어서였죠.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문을 잠그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하시나요? 박성우였습니다. 28살 청년이에요. 3개월 전부터 매일 저녁 7시쯤 국밥 한 그릇씩 먹으러 오던 단골이었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며 늘 책을 펼쳐놓고 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우의 얼굴은 달랐어요. 창백했습니다. 아니, 잿빛에 가까웠죠.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 성우 씨. 이 밤에 웬일이에요? 제가 문을 열어주려는데 성우가 황급히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 빨리 나가세요. 지금 위험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차 2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어요.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번호판도 없는 차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대답 대신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그리고는 뒷문 쪽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저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요? 국밥이나 팔던 늙은 여자를 누가 왜 찾는다는 거죠? 뒷문을 나서는 순간 앞쪽에서 철컥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였어요. 성우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말라는 신호였죠. 빗물이 옷깃을 적셨습니다. 찬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무서웠습니다.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국밥이나 끓이고 손님이나 받고 그렇게 살아온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뒷골목의 피신. 성우는 저를 골목 안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인근 세탁소 뒤편이었어요. 고장식 아저씨네 가게였죠. 평소엔 수다스럽게 이야기도 많이 나누던 분인데 이 시간엔 당연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숨어 계세요. 성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저를 찾는데요? 성우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며느리분 최연희 씨 아시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요? 제 며느리가 왜 나와요? 그 사람이 지금 건물 계약서를 위조했어요. 할머니 명의로 담보대출까지 받았고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요? 10년을 함께 지낸 며느리가 저를 속였다고요? 더 심각한 건요. 성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재개발업자들이 이 동네 땅을 노리고 있어요. 할머니 가게 자리가 핵심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하려는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근처일 거야. 잘 찾아봐.
철컥. 뭔가 금속성 소리가 났습니다. 총을 장전하는 소리 같았어요. 성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빗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둠 속의 동맹.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성우와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었죠. 저기 없네. 다른 데 찾아봐. 남자들이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더 숨어 있다가 성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렸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오래 앉아 있었거든요. 성우 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당신은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기자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아니라요. 기자요? 네. 이 동네 재개발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며느리분이 재개발업자들과 손잡은 걸 알게 됐죠. 성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녹음되어 있어요. 며느리분과 업자들의 대화가요. 무슨 내용인데요? 들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가 핸드폰에 USB를 꽂고 파일을 재생했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제 며느리 연희의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언제쯤 처리할 수 있어요?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조만간이죠. 사고로 꾸미면 돼요. 그러면 건물이랑 땅이 다 당신 앞으로 넘어오고, 그럼 보상금은요? 50억은 나올 겁니다. 연희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어요. 좋아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죽어도 아까울 것 없는 늙은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느리가요? 제가 그렇게 아껴준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성우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성우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성우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들을 잡아야 해요. 하지만 그러려면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요? 네. 할머니가 미끼가 되어야 해요. 저들이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도록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우와 함께 세운 계획대로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국밥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요. 며느리 연희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었죠. 아, 산책 좀 하고 왔어. 이 새벽에요? 날씨도 안 좋은데. 감기 걸리시겠어요. 연희는 제 손을 잡고 거실로 데려갔어요. 소파에 앉히더니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제가 대추차 끓였어요. 몸 좀 녹이세요. 고마워, 연희야. 저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어젯밤 들은 녹음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그래도요. 건강검진이라도 받으세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연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았어요. 연희야, 요즘 재호는 뭐하니? 요새 통 얼굴을 못 봤네. 아, 아빠는 사업 때문에 바빠요. 곧 들어올 거예요. 사업이 잘 되나? 연희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죠. 네, 잘 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우가 조사한 바로는 제호의 사업은 1년 전에 망했어요. 빚만 5억이 넘었죠. 그나저나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연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집이랑 가게 건물이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대요. 재개발? 네. 그래서 보상금이 꽤 나올 거예요. 근데 절차가 복잡해서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까 해서요. 어떻게? 어머니 명의를 잠깐 제 명의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하고 보상금도 깔끔하게 받을 수 있어요. 명의를 넘기라고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다. 왜요? 저 믿으시잖아요. 연희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아니, 믿고 말고가 아니라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 나이에 이런 복잡한 절차 혼자 하시기 힘들잖아요.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왜 그러세요? 연희야, 화내지 마. 생각 좀 해보고 답할게.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지만 참고 있었죠.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마감이 있거든요. 언제까지인데? 이번 주 안으로요. 이번 주라고요? 왜 그렇게 급한 거죠? 연희가 일어났습니다. 전화 갔다 올게요. 장 좀 봐야 해서요. 저녁 때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연희가 나간 뒤 저는 곧바로 성우에게 전화했어요. 성우 씨, 연희가 명의를 넘기래요. 예상했던 대로네요. 할머니, 절대 서명하시면 안 돼요. 알아. 근데 이번 주 안에 답을 달래. 급하게 서두르는 거 보니 뭔가 꼬인 게 있나 봐요. 제가 더 조사해 볼게요. 성우 씨, 오늘 저녁에 연희가 뭔가 해줄 거래요. 혹시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카메라도 설치할게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이 집이, 이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연희가 돌아와서 밥상을 차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정성껏 차렸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랑 된장찌개예요. 밥상이 푸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어요. 잘 먹을게.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연희가 작은 유리컵을 내밀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뭐니? 보약이요. 어머니 기운 없으셔서 한의원에서 지어왔어요. 보약이라고요? 냄새 좀 맡아봐도 돼? 당연하죠. 저는 컵을 코에 가져갔습니다. 한약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그 속에 묘한 쓴 냄새도 섞여 있었죠. 맛있을 거예요. 빨리 마시세요. 연희가 재촉했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연희야, 미안한데 나 오늘 속이 안 좋아서. 어머니. 연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자꾸 이러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연희야, 왜 그래? 제가 얼마나 어머니 생각해서 이것저것 챙겨드리는데 왜 자꾸 안 드시는 거예요? 연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제 아들 재호였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아까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죠. 여보, 왔어? 어머니랑 같이 저녁 먹어. 재호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엄마, 안 좋아 보이네.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재호가 밥상에 앉았습니다. 연희가 그에게 국을 떠주면서 눈짓을 보냈어요. 무언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연희한테 들었어. 재개발 얘기. 응.
명예 이전하는 거 빨리 해야 돼. 보상금 놓치면 안 되거든. 재호야,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야? 엄마는 몰라.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타이밍 놓치면 끝이야. 재호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이건 내 집인데 생각 좀 해봐야지. 생각은 무슨,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재호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호야, 왜 그렇게 화를 내니? 화내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재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빚이 많아. 5억 넘어. 5억? 사업 망했어. 1년 전에. 그동안 숨기고 있었어.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이번 달 안에 돈 못 갚으면 진짜 큰일 나. 재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부탁이야. 집 명의만 넘겨줘. 그럼 대출 받아서 빚 갚을 수 있어. 대출을 내 명의로? 아니, 내 명의로 받을 거야. 근데 그러려면 집이 내 명의여야 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거였어요. 재호야, 그럼 그 돈은 언제 갚을 건데?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바로 갚지. 보상금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엄마, 왜 이렇게 안 믿어주는 거야?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연희가 재호를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 어머니 놀라시겠어. 진정이 돼? 우리 이번 달 안에 돈 못 갚으면 죽는 거야. 재호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지만 성우가 보여준 녹음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차피 죽어도 아까울 것 없는 늙은이라던 연희의 목소리가요. 재호야, 엄마가 돈을 좀 줄게. 얼마나 급한데? 2천만 원. 이번 주까지. 알았어. 엄마 통장에 있는 돈 줄게. 대신 집 명의는 넘기지 않을 거야. 재호와 연희가 동시에 얼굴을 굳혔어요. 엄마, 2천으로는 안 돼. 5억이 필요하다고. 엄마한텐 그만큼 없어. 평생 모은 돈이 2천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 한다고. 안 돼. 이 집은 내 아버지랑 평생 일궈온 거야. 못 팔아. 엄마. 재호가 밥상을 쳤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여보, 진정해. 연희가 재호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단 쉬세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연희가 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으며 말했죠. 어머니, 생각 잘해보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성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재호가 왔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밖에 있어요. 창문으로 신호 보내시면 바로 들어갈게요. 카메라도 작동 중이에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거실에서 연희와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명예 이전 안 하면 어떡해?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다른 방법?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거.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진짜로 할 거야? 다른 방법이 없잖아. 어차피 노인이니까 자연사로 보일 거야. 하지만 당신 빚쟁이들한테 죽고 싶어? 아니면 어머니가 편하게 가시는 게 나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성우의 문자였습니다. 전부 녹음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연희와 재호는 아직 자고 있었죠.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통장, 도장, 몇 벌의 옷.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연희였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아, 산책 좀. 가방까지 들고요? 연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도망가려고 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어젯밤 대화 다 들으셨죠? 연희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는 어머니가 필요 없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필요한 건 어머니 명의의 이 집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방해될 뿐이에요. 연희야, 정말 그럴 거야? 지난 10년을. 10년? 그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좁은 이 집에서 국밥 냄새 나는 이 가게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했어요. 제 친구들은 다 강남에 사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가족이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죠.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재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니가 도망가려고 해요. 재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설마. 재호야, 엄마는 너희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 너희가 엄마를 죽이려는 거 다 녹음했어. 증거도 있어. 재호와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그만해. 이제 다 끝났어. 저는 현관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재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안 돼. 경찰에 가시면 안 돼. 나 재호야. 엄마, 제발. 나 감옥 가면 죽어. 재호가 울었어요. 채권자들이 나를 가만 안 둬. 감옥 가면 정말 죽을 거야. 재호야, 그건 엄마만 참으면 돼. 조용히 가시면 돼. 뭐라고? 사고처럼 보이게 할게. 아프지 않게 해줄게. 제 아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재호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나도 알아. 재호가 소리쳤어요. 나도 이게 미친 짓인 거 알아.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연희가 재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제가 할게. 연희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어요. 칼이었습니다. 연희야, 그게...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연희가 칼을 들었어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로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 2명이 들이닥쳤어요. 그 뒤로 성우가 보였죠. 할머니. 성우가 저를 연희에게서 떼어놨어요. 연희는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재호는 주저앉았죠. 최연희, 이재호.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발. 재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돈 받을 수 있잖아. 어차피 늙어서 곧 죽을 텐데. 제발.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낳은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니. 재호야, 내가 엄마를 배신했어.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성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고마워요, 성우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도 무서웠어요. 늦을 뻔했잖아요. 성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젯밤 녹음을 경찰에 넘겼어요.
그랬더니 바로 영장을 받아줬죠. 아침 일찍 대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던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며느리는 칼까지 들었고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어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저들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거예요. 성우가 말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성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이 집을 떠났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증인석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봤죠. 재호는 수척해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죠. 연희는 여전히 고든 자세였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어요. 증인은 피고인들이 증인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직접 봤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며느리가 칼을 들고 저를 위협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제가 조용히 죽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주관적 해석일 수 있습니다. 주관적이라고요? 제가 반박했어요. 칼을 든 사람 앞에서 무서워하는 게 주관적인가요? 증인,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판사가 말했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어요. 어차피 노인이니까 자연사로 보일 거야. 연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차피 죽어도 아까울 것 없는 늙은이잖아요. 법정이 더 술렁였어요.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게다가 피해자 명의로 위조 문서를 작성하고 불법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서류들이 제출됐어요. 모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서명한 적 없는 문서들이었죠. 피고인 최연희, 마지막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연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절박했어요. 절박하면 사람을 죽여도 돼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빚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매일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협박받고.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나를 죽이려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씀드려도 도와주실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 시도도 안 하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연희야,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나눴잖아. 근데 너는 나를 돈으로만 봤구나. 연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이재호, 진술하시겠습니까? 재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엄마.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가족을 위협하고.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 한 거야? 엄마,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돈에 쫓기다 보니까. 돈이 엄마보다 중요했어? 재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호야, 엄마가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어. 밤낮으로 너를 키웠어.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학교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엄마를 내가 돈 때문에 죽이려 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재호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연희, 살인미수 및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재호, 살인미수 방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쾅!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희와 재호는 끌려나갔어요. 재호는 마지막까지 엄마 미안해라고 외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와서 성우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성우 씨. 당신이 없었으면 할머니가 용기 내주셔서 이긴 거예요. 성우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집도 없고 가게도 문 닫았고. 할머니,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성우가 봉투를 꺼냈어요. 재개발 관련해서 보상금이 나와요. 할머니 명의 건물이었으니까요. 보상금이요? 네, 한 5억 정도 될 거예요. 5억이라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전통 음식점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신청하시면 새 가게 여실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할머니,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성우 씨,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큰 기사를 쓸 수 있었어요. 성우가 신문을 보여줬어요. 국밥집 할머니의 용기, 재개발 비리 무너뜨리다. 제목이었어요. 제 기사가 상도 받았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죠. 판결이 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성우가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손자분 아시죠? 민서를요? 제 손자예요. 재호의 아들이죠. 10살이었어요. 네, 그 아이가 지금 아동보호시설에 있어요. 뭐라고요? 부모님이 감옥에 가셔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시설이에요. 할머니가 면회 가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저는 서둘러 시설로 향했습니다. 시설은 깨끗했어요. 하지만 왠지 쓸쓸해 보였죠. 윤금자 할머니시죠? 민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민서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서야. 제가 부르자 민서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할머니. 민서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민서, 여기서 잘 지냈어?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서야, 엄마 아빠는 한동안 못 와. 왜요? 엄마 아빠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벌을 받고 있어. 저 때문인가요? 민서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민서 잘못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그랬어요. 민서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서야, 그건 민서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아빠 엄마 없으면 저는. 민서가 울었어요. 저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민서는 할머니랑 살 거야. 정말이요? 그럼. 할머니가 민서 키울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신데. 나이가 많아도 민서는 키울 수 있어. 할머니가 민서 아빠도 키웠잖아. 민서가 다시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민서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민서를 데려가시려면 보호자 신청을 하셔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류 작성하시고 집과 소득을 증명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할게요. 저는 일주일 동안 서류를 준비했어요. 성우가 많이 도와줬죠. 할머니, 이 서류도 필요해요. 고마워요, 성우 씨. 민서를 꼭 데려오세요. 당연하죠. 내 손자인데. 드디어 모든 서류가 준비됐어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민서를 자주 만나러 갔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하러 왔어요? 민서 얼굴 보러 왔지. 할머니, 저 정말 할머니랑 살 수 있어요? 그럼 곧 같이 살 거야. 민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드디어 허가가 났어요.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민서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시설로 달려갔습니다. 민서야, 할머니랑 집에 가자. 정말이요? 정말 할머니랑 살 수 있어요? 그럼. 민서는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죠. 할머니, 저 준비됐어요. 그래,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시설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서 살아요? 할머니가 새 집을 구했어. 작지만 따뜻한 집이야. 가게는요? 가게도 다시 열 거야. 민서가 도와줄 수 있지? 네. 제가 파도 썰고 설거지도 할게요. 민서가 신나게 말했어요. 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아들과 며느리를 잃었지만 손자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죠.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국밥 끓여줄게. 와, 할머니 국밥 정말 맛있어요. 민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 아이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다시 일어서야 했죠. 민서야,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자. 네, 할머니. 우리는 함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죠. 세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가게를 열었어요. 예전 가게보다 작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죠. 금잔의 국밥. 간판이 새로 달렸어요. 민서가 제안한 이름이었죠. 할머니, 금잔의 국밥이 더 친근해 보여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죠.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민서가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민서야, 아직 자도 되는데. 저도 일하고 싶어요. 할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고마워, 우리 민서. 민서는 팔을 썰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죠.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는 함께 준비를 마쳤어요. 아침 7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어요. 새 가게니까 당연했죠. 할머니, 손님 안 오면 어떡해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오실 거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성우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저희는 할머니 단골 손님들이에요. 할머니, 새 가게 축하해요. 예전 가게 단골들이었어요. 20여 명이 넘게 왔죠. 어머, 여러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축하하는 날인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부지런히 국밥을 말았어요. 민서도 열심히 도와줬죠. 할머니,
역시 맛있어요. 이 맛이야. 이 맛. 할머니, 매일 올게요. 손님들의 칭찬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꽉 찼습니다. 민서야, 물 좀 갖다 드려. 네, 할머니. 민서는 손님들에게 물을 날랐어요. 손님들이 민서를 귀여워했죠. 할머니, 손자 되게 착하네요. 감사합니다. 오후가 되어서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우리 대박 났어요. 민서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러게. 다 손님들 덕분이야. 저녁이 되어서야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정리를 하는데 성우가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 개업 축하 선물이에요. 성우가 큰 화분을 들고 왔어요. 예쁜 꽃이 피어 있었죠. 고마워요, 성우 씨. 당신이 없었으면 이 가게도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성우가 미소 지었어요. 성우 아저씨, 국밥 드실래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민서가 신나게 말했어요. 오, 민서가 끓여준다고? 그럼 먹어야지.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서야, 학교는 어때? 성우가 물었어요. 좋아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다행이다. 할머니도 안심이시겠네. 네, 민서가 잘 지내줘서 고마워요. 식사를 마치고 성우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성우가 나간 뒤 저와 민서는 설거지를 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재밌었어. 할머니,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민서가 불안한 듯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새 가게를 열었다. 손님들이 많이 와주셨다. 민서도 열심히 도와줬다. 힘들었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했어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했어요. 민서도 잘 크고 있고 가게도 잘 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자요. 민서가 불렀어요. 그래, 간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서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죠. 할머니, 내일도 가게 갈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저도 도와줄게요. 고마워, 우리 민서. 저는 민서의 이불을 덮어줬어요. 할머니, 꿈꾸세요. 민서도. 불을 끄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많은 일이 있었죠. 배신도 당하고 죽을 뻔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죠. 민서와 함께하는 지금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국물을 끓이고 민서를 깨우고 가게를 열어야 했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어요. 아침마다 손님들이 줄을 섰죠. 할머니, 국밥 포장 2개요. 네, 금방 나갑니다. 민서는 이제 11살이 됐어요. 키도 많이 컸고 가게 일도 제법 능숙하게 도와줬죠. 할머니, 5번 테이블 국밥 나갔어요. 그래, 고마워.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였죠.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깎은 머리였어요.
저는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재호야, 제 아들이었어요. 법정에서 본 지 1년 만이었죠. 엄마, 재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어? 모범수로 가석방됐어요. 일주일 전에 민서가 아빠를 봤습니다. 하지만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봤죠. 왜 여기 온 거야? 엄마한테 사과하려고요. 재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1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후회로 다 되는 거 아니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호야, 따라와. 재호가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국밥 한 그릇을 말았습니다. 육수를 붓고 고기를 올리고 파를 뿌렸죠. 앉아서 먹어. 엄마, 먹으라고 했어. 재호는 앉아서 국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멈췄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국밥 위로요. 엄마, 이 맛,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맛이야. 재호가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재호야,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알아요.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것만은 변하지 않아. 재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국밥 다 먹고 가. 그리고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 알았지?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재호는 국밥을 다 먹었어요. 그릇을 비우고 일어났죠. 엄마, 민서 잘 부탁해요. 당연하지. 걱정 마. 저는 연희랑 이혼했어요. 그랬구나. 다시 일자리 구해서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언젠가 엄마한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그래라. 재호가 가게를 나가려는데 민서가 불렀어요. 아빠. 재호가 멈춰섰습니다. 민서야. 아빠 열심히 살아요. 그럼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민서의 말에 재호가 또 울었어요. 미안해, 민서야. 아빠가 잘못했어. 저는 할머니랑 행복해요. 아빠도 행복하세요. 재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서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아빠를 용서하신 거예요? 아니, 아직은 아니야. 그럼요. 하지만 기회는 줘야지.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참 대단하세요. 뭐가?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은데. 민서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그럼요. 나 자신을 위한 거야.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내가 힘들거든. 민서가 생각에 잠겼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크면 알게 될 거야. 우리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죠. 할머니, 국밥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어요. 민서야, 오늘도 수고했어. 할머니도 수고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질문 있어요. 뭔데?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빠를 고소한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는 안 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니까.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주면 안 돼. 그게 진짜 사랑이야. 어려워요. 크면 알게 될 거야.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민서는 숙제를 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보, 봤어요? 재호가 왔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했어요. 많이 야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나아 보였어요.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했을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알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처럼 했을 거라고요. 할머니, 숙제 다 했어요. 민서가 불렀어요. 그래, 잘했어. 이제 씻고 자자. 네. 우리는 함께 준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할머니, 내일은 뭐 할 거예요? 국밥 끓이고, 손님 받고, 민서랑 저녁 먹고, 매일 똑같네요. 그게 행복이야, 민서야. 행복이요? 응. 평범한 일상이 계속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를 거야. 민서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저도 크면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어떻게? 강한 사람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서야, 너는 이미 강해. 정말요? 그럼 부모님이 없어도 잘 견디고 있잖아. 할머니 도와주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민서가 웃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불을 끄고 저는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재호를 만났어요. 1년 만에요. 마음이 복잡했죠.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어요. 국밥을 먹으며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제 선택은 옳았어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했으니까요. 민서는 잘 크고 있었어요. 밝고 건강하게요. 그게 제일 중요했죠. 가게도 잘 되고 있었고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예요. 국물을 끓이고 민서를 깨우고 가게를 열 거죠. 손님들이 올 거고 저는 국밥을 끓일 거예요. 40년 넘게 해온 일이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일이었어요. 국밥 한 그릇에는 제 삶이 담겨 있었어요. 슬픔도, 기쁨도, 희망도요. 그리고 사랑도요. 저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민서와 함께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공감과 위로의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